이철성이 이제 경찰 임기 보장 문제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냅두고 있어요. 근데 이철성은 강신명의 이건 박근혜 개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 박근혜 개였던 자가 정권이 새로 바뀌고 나서 지금 현재 경찰학교장인 강인철 현 경찰학교장과의 논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자예요. 이런 자. 과거인잖아요. 강인철 경찰학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니들이 그렇게 해봐야 뭐가 바뀔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여전히 경찰청장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요. 그 성주 같은 데 가면 소속리 같은데 버젓이 인권 침해하고 그래요. 맞아요. 박근혜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새끼들은. 이철성 자체를 임기 보장하지 않고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권 자체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두고는 검찰이 우리 일선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과 맞닥뜨리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다 경찰들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뇌부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지금 박찬주에 이어서 경찰의 갑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인철에 대한 탄압은 강인철 자신에 대한 탄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왜 경찰이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을까요?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경북은 경북대로의 경북경찰의 특징이 있고 미국의 주마다 경찰의 특징이 다르시 호남은 호남만의 경찰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만약에 서울경찰이나 경북경찰처럼 하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역의 전통적 역사를 같이 어우러져 경찰이 치안이 만들어지는 거여서 우리가 지난 촛불 집회나 또는 지난 세월호 집회 때 보면 경찰이 서울경찰과 전라도 경찰이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경찰들이 시혜성 또는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경찰 문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지역 정서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호남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게 성장하고 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철성이 강인철을 탄압하는 건 그 통화 내역에서 보듯이 굉장히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5.18 때 총살 사건이 다 이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 5.18 사태였다면 총살감이에요. 총살시킨 겁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고 건방진 놈이 강인철만 욕한 게 아니라 호남인의 국민 전체를 멸시하고 무시해버리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경찰 중에서 굉장히 악질적인 놈입니다. 이놈. 딱 그 느낌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 앞잡이였던 경찰의 순사. 모습 딱 그건데 지금 이제 경찰의 갑질은 정말 그건 뭐 박찬주는 또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코미디 가까워서 일단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이번에 임태훈 소장이 하는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신명이 2015년에 강릉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계획서 내용대로 폭로가 됐는데요. 청장이 헬기에서 내려 직원들과 악수를 하면 맨 끝에 물수건을 든 직원을 배치해서 손을 닿게 하고 식사 뒤 냅킨과 이쑤시개 담당을 정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애우를 받았네요. 악수하면 물수건으로 닦아줘야 돼? 알았다. 왜 그런 줄 알았다. 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그 해서 배운 거 아닌가? 그랬었잖아. 박근혜가 악수하고 뭐 씻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경찰도 이제 뭐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강신명이 누굽니까? 백남기 선생 죽인 놈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들이 정권의 개 노릇하면서 어디 가면은 이철성이처럼 도시락 하나 사는데 정말 열받네요. 국민의 그렇죠. 세금으로 갈비가 들어간 도시락 1인분에 3만 원 가까이 되면은 갈비가 한 2인분 들어가다는 건가요? 아니 피치 못해서 빵 훔치고 분유 훔치는 사람 가두는 게 경찰인데 경찰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한 특공대장이 자신의 개를 부대로 데려와가지고 아래 직원한테 미용과 목욕을 시키도록 강요하고 해외여행 때 대신 돌보기 한 사례, 경무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경찰 간부들이 후배 경찰에게 물수건과 이쑤시개 등을 챙기게 하는 관행. 얘네들은 물수건하고 이쑤시개가 이렇게 생활화돼 있네요. 정말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게 공과사를 전혀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야, 이거 4개야. 좀 봐줘. 그럼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개를 상관대 집했겠어요. 윗사람이 기르는 개마저 모셔야 되는 이 아랫사람들이라는 게 참. 이런 특공대가 쌍차에서 노동자들 국민을 때려잡고 용산에서 불태워 죽였죠. 정말 화가 나네요. 일단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박찬주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이제 SNS에 글을 좀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터지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4년을 집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경찰의 움직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중대장, 기동대 중대장 정도 하면요.
몇 급이냐면요. 급수로 따지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4급이야. 네. 네. 총경. 그러니까 기동대장이 그 기동 그 과장급이 개과장급이 한 6급 정도 되는데요. 이 새끼들이 뜨면 무전기도 들어주잖아요, 의경이. 그다음에 비 오면 우산도 씌워주잖아요. 우리 집회 가봤으니까 기억나 보세요. 그다음에 과장이 나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경찰서 과장이 나오면 한 6명 정도가 경호를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경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급 5급 정도가 5급보다 약간 높거든, 행적보다. 과장들 경찰이. 그러니까 그 5급이 나오는데 경호가 붙어. 아니 뭐 그런 거지 같은 개 같은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경찰만 욕을 이렇게 하는데요. 애들이 공과사가 구분이 안 돼요. 경찰서장 정도 되면요. 시장도 직원들이 봐줘서 문제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경이 또는 또는 의경이나 소속 예전엔 정경이죠. 이런 애들이 우리가 말하는 박찬주처럼 사모님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시장도 받아주고 퇴근길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확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무했던 당시 강북구청장이 직원들을 여직원을 통해서 저녁 퇴근길에 시장을 봐서 집에다 갖다 주고 요리를 해주는 적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자기 선산이 충남에 있어요. 선산에 보내서 선산 관리를 하고 벌초를 하게 만들고 나무를 심게 했어요. 이런 개 씨발놈의 새끼들이 진짜. 진짜 열받는다. 그건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당시 현직 공무원일 때 했기 때문에 이제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 한 1년 전인가 시골 갔다 와서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었죠. 물 뿌린 거?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흙길에 물 뿌린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고향이 이게 행복마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수나 도지사의 공약인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차가 서울에서 보던 물차가 와서 도로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웠어요. 왜 시골에 물을 뿌려요? 그랬더니 아니 도지사 온대 그러는 거야. 내가 거기서 이런 씨발 바로 나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제발 좀 문제 좀 삼지 말아달래.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찰 군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저기 기억나세요? 홍준표 또 뭐 했죠? 하도 다 많아가지고. 자동차 뭐 사건 있었잖아요 예전에. 모든 관료적인 사람들이 이런 문제 조직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뻔하지. 여기 아니고 그러면 잘못된 안 되죠. 관행이라는 거야. 적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찰 이야기 나옵니다만 제 친구도 경찰서에 있는 뭐 수사과장 뭐 이런 사람들 차 운전병이었던 그런 군생활 보낸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방송 듣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휴일에 쉬어야 되잖아요. 네. 일반 의경들도. 근데 폭로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야. 일반적인 거야 그게. 야 결혼식 하는데 춘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사적으로 부리는 거야.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 이 사람들. 그리고 이거 제가 또 경험한 거 얘기할까요? 대학에 조교들 석사 받는 애들, 박사 받는 애들 밥이에요. 정교수들 밥. 예. 그다음에 권력 있는 자들 밥이에요.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문제는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과거에는 다 용인이 됐잖아요. 우리도 됐었죠. 이 정도는 이해했잖아요. 안 했어요? 이해 안 했죠? 그건 말이 안 했잖아요. 되죠. 한 5년 전에 했잖아요. 솔직히 이런 건 다 의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더니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네. 제가 정말 기분 좋은 것은 촛불혁명 이후에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왔던 이런 행위들이 정말 후진적이고 문제가 많다라고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촛불혁명 이후에라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긍정적인 사건이잖아요. 촛불혁명 이후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정말 얍삽하고 비열하고 진짜 때려 죽여도 이게 분이 안 풀릴 이 이철성 일을 보면 촛불혁명 전에 2월 달에 보면 박근혜가 파면되기 전에 2월 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1,532만 3,900원이에요. 2월 달에만. 그런데요. 4월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441만 8,400원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파면되고 나니까 지가 몸을 사리는 거야. 그리고 평상시에 해오던 거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성이 두 얼굴이란 표현. 이게 야비한 놈인 거야 이놈 진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이분이 드셨다는 3만 원에 가까운 도시락 하면 꼭 먹어볼 생각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낭비했는지 한번 먹어볼 생각이니까 먹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누가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제발 이거는 큰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거. 업무 추진비 제가 아까 얘기하다 잠깐 더 얘기를 하면 업무 추진비는 쉽게 말해서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를 내부적인 사람과 업무를 할 때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일반인들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외부 인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이 사람들 밥을 줘야 돼. 그럴 때 업무 추진비를 준다고. 그다음에 경찰이 예를 들면 촛불 집회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야 집회 좀 제대로 해주고 이럴 때 밥을 대접하라고 업무 추진비를 주는 거라고. 근데 자기들 내부에 독려하는데 업무 추진비를 쓰는 건 이거 그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부 회식이죠. 그렇죠. 회식에 혈세를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준도 정하지 않아서 일반 공무원들 7천 이상 못 먹거든요. 조금 있으면 다다음 주에 을지훈련 있죠. 을지훈련 때 1인당 식비가 얼마 계산되냐면 7,000원 돼요. 예. 예,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에 책정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얘네들은 무슨 기준도 없이 3만 원씩 쳐먹으면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 업무 추진비 사용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여야 합의 이전에 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법적인 책임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조문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를 하겠다. 인력의 상당 부분을 민생천으로 돌리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어떤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홍철호 의원님도 해병대 출신이시고 부마 사태 등의 아주 우리 사회의 그 치열한 현장을 경험 직접 하신 분입니다. 저 역시 아시다시피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 그 뜨거웠던 현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고 안병하 경무관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역시 전쟁 영웅이십니다. 6.25 참전 영웅이시고 결국 그 군사독재 정권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시민을 향해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본인 스스로가 시민을 향해서 그럴 수는 없다. 시민은 경찰의 적이 아니다.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관들의 총기를 모두 수거했던 분입니다. 모두 보시다시피 진정 정말 그 어려운 그 싸움의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은 불필요한 권력의 남용, 물리력의 사용, 폭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그 백남기 농민에 대한 추모와 정권 규탄 그 행진과 대회 보고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국민지킴이 활동을 한 것도 보고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아직까지 손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이재정 의원은 멍이 상당히 심하게 들어 있고요. 왜 그랬냐 하면 아주 일순간 그 시위대와 경찰 간에 충돌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통로를 연이 많이 하는 상황에서요. 그 당시에 저희들의 절박한 상황은 어떻게든 충돌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몸으로 일단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치 30년 전 기동대 소대장이 된 듯한 느낌이었고요. 대원들 앞에서 대원들을 보호하면서 시민들에게 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이재정 의원님 반대편에서 경찰 보고 시민들을 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날 대회는 전혀 부상자 없이 저희 둘만 빼고 그 마무리가 평화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하신 말씀이 지난해 11월 14일 대회 때도 그랬다라면 백남기 선생님은 아마 사망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경찰과 시위대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교통의 원활성과 다른 시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서 이 지점까지는 도저히 그 이후로는 열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진정성을 믿질 못해요. 반대로 시위대에서 딱 100m만 가겠습니다. 거기에 추모 현장이니까 사망하신 곳이니까 거기까지만 갈 테니 거기까지만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경찰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중재자가 중재를 했을 때 양측이 신뢰를 가지고 폭력 없이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향후에도 앞서 우리 홍철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의 연장선상으로 경찰과 시위대 간에 또는 주최 측 질서 유지인 누구이든 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양측 간에 그런 그 신뢰관계 형성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경찰 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양측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누군가를 내세워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가겠습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그래서 부디 앞으로는 경찰과 시위대가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흑수저 아닙니까? 그렇죠? 저 뒤에 있는 대부분의 경찰 간부들 다 흑수저입니다. 누가 금수저가 경찰에 들어와서 그 고생하겠습니까? 시위대들 다 흑수저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태어나셔서 차별받고 그 견디다 못해서 어쨌든 생업 현장에 농민 여러분 지금 수맥가 때문에 속 끌고 차 끌고 올라오시는 상황인데요. 왜 둘이 싸워야 됩니까? 원인은 딴 데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서 또는 정권에서 이 문제를 대화로 정책으로 약속 이행으로 풀지 않고 경찰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시위대 앞에서 물리로 막으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선봉해서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스스로가 변수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 스스로가 시위대를 자극하고 시위대랑 싸워서 부상자를 만들어내고 경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지는 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그 두 가지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여야 합의를 계속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지만 그것 없이도 정말 다른 책임 문제와 별도로 도의적으로 경찰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수장으로서 깨끗하게 출발하기 위해서 조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경찰 먼저 평화적인 시위를 위한 관리를 위한 노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조문 문제와 또 평화적 집회 시위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불신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불신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다중의 그 통제 불가능성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저녁 퇴근길에 시장을 봐서 집에다 갖다 주고 요리를 해주는 적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자기 선산이 충남에 있어요. 선산에 보내서 선산 관리를 하고 벌초를 하게 만들고 나무를 심게 했어요. 이런 개씨발놈의 새끼들이네 진짜. 진짜 열받는다. 그건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당시 현직 공무원일 때 했기 때문에 이제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 한 1년 전인가 시골 갔다 와서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었죠. 물 뿌린 거?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흙길에 물 뿌린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고향이 이게 행복마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수나 도지사의 공약인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차가 서울에서 보던 물차가 와서 도로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웠어요. 왜 시골에 물을 뿌려요? 그랬더니 아니 도지사 온대 그러는 거야. 내가 거기서 이런 씨발 바로 나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제발 좀 문제 좀 삼지 말아달래.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찰 군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저기 기억나세요? 홍준표 또 뭐 했죠? 하도 다 많아가지고. 자동차 뭐 사건 있었잖아 예전에. 모든 관료적인 사람들이 이런 문제 조직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뻔하지. 여기 아니고 그러면 잘못된 안 되죠. 관행이라는 거야. 적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찰 이야기 나옵니다만 제 친구도 경찰서에 있는 뭐 수사과장 뭐 이런 사람들 차 우리가 지난 촛불 집회나 또는 지난 세월호 집회 때 보면 경찰이 서울 경찰과 전라도 경찰이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경찰들이 시혜성 또는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경찰 문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지역 정서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호남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게 성장하고 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철성이 강인철을 탄압하는 건 그 통화 내역에서 보듯이 굉장히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5.18 때 총살 사건이 다 이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 5.18 사태였다면 총살감이에요. 총살시킨 겁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고 건방진 놈이 강인철만 욕한 게 아니라 호남인의 국민 전체를 멸시하고 무시해버리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경찰 중에서 굉장히 악질적인 놈입니다. 이놈. 딱 그 느낌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 얍잡이였던 경찰의 순사. 모습 딱 그건데 지금 이제 경찰의 갑질은 정말 그건 뭐 박찬주는 또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코미디에 가까워서 일단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 소장 이번에 임태훈 소장이 하는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신명이 2015년에 강릉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계획서 내용대로 폭로가 됐는데요. 청장이 헬기에서 내려 직원들과 악수를 하면 맨 끝에 물수건을 든 직원을 배치해서 손을 닿게 하고 식사 뒤 냅킨과 이쑤시개 담당을 정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애우를 받았네요. 그죠? 악수하면 물수건으로 닦아줘야 돼? 급이냐면요. 급수로 따지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4급이야. 네. 네. 총경. 그러니까 기동대장이 그 기동 그 과장급이 개과장급이 한 6급 정도 되는데요. 이 새끼들이 뜨면 무전기도 들어주잖아요. 의경이. 그다음에 비 오면 우산도 씌워주잖아요. 우리 집회 가봤으니까 기억나 보세요. 그다음에 과장이 나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경찰서 과장이 나오면 한 6명 정도가 경호를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경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급 5급 정도가 5급보다 약간 높거든. 행적보다 과장들 경찰이. 그러니까 그 5급이 나오는데 경호가 붙어. 아니 뭐 그런 거지 같은 개 같은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경찰만 욕을 이렇게 하는데요. 애들이 공과사가 구분이 안 돼요. 경찰서장 정도 되면요. 시장도 직원들이 봐줘서 문제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경이 또는 또는 의경이나 소속 예전엔 정경이죠. 이런 애들이 우리가 말하는 박찬주처럼 사모님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시장도 받아주고 퇴근길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확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무했던 당시 강북구청장이 직원들을 알았다. 왜 그런 줄 알았다. 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해서 배운 거 아닌가? 그랬었잖아. 박근혜가 악수하고 뭐 씻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경찰도 이제 뭐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강신명이 누굽니까? 백남기 선생 죽인 놈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들이 정권의 개 노릇하면서 어디 가면은 이철성이처럼 도시락 하나 사는데 정말 열받네요. 국민의 그렇죠. 세금으로 갈비가 들어간 도시락 1인분에 3만 원 가까이 되면은 갈비가 한 2인분 들어가다는 건가요? 아니 피치 못해서 빵 훔치고 분유 훔치는 사람 가두는 게 경찰인데 경찰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한 특공대장이 자신의 개를 부대로 데려와가지고 아래 직원한테 미용과 목욕을 시키도록 강요하고 해외 여행 때 대신 돌보기 한 사례. 경무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경찰 간부들이 후배 경찰에게 물수건과 이쑤시개 등을 챙기게 하는 관행. 얘네들은 물수건하고 이쑤시개가 이렇게 생활화돼 있네요. 정말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게 공과사를 전혀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야, 이거 내 개야. 좀 봐줘. 그럼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개를 상관대 집했겠어요. 윗사람이 기르는 개마저 모셔야 되는 이 아랫사람들이라는 게 참. 이런 특공대가 쌍차에서 노동자들 국민을 때려잡고 용산에서 불태워 죽였죠. 정말 화가 나네요. 일단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박찬주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이제 SNS에 글을 좀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터지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4년을 집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경찰의 움직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중대장, 그러니까 기동대 중대장 정도 하면요. 이철성이 이제 경찰 임기 보장 문제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냅두고 있어요. 근데 이철성은 강신명의 이건 박근혜 개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 박근혜 개였던 자가 정권이 새로 바뀌고 나서 지금 현재 경찰학교장인 강인철 현 경찰학교장과의 논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자예요. 이런 자. 과거인잖아요. 강인철 경찰학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니들이 그렇게 해봐야 뭐가 바뀔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여전히 경찰청장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요. 그 성주 같은 데 가면 소속리 같은데 버젓이 인권 침해하고 그래요. 맞아요. 박근혜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새끼들은. 이철성 자체를 임기 보장하지 않고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권 자체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두고는 검찰이 우리 일선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과 맞닥뜨리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다 경찰들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뇌부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지금 박찬주에 이어서 경찰의 갑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인철에 대한 탄압은 강인철 자신에 대한 탄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왜 경찰이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을까요?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경북은 경북대로의 경북경찰의 특징이 있고
미국의 주마다 경찰의 특징이 다르시 호남은 호남만의 경찰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만약에 서울경찰이나 경북경찰처럼 하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역의 전통적 역사를 같이 어우러져 경찰이 치안이 만들어지는 거여서